안녕하세요. 수의사 연혜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가족 행사도 있고 그리고 제 사랑하는 고양이들을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봐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정착 아닌 정착을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고양이들을 데려왔고요. 그래서 저희 신바초비 가족 이제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검역 절차도 제가 수의사로 일을 하면서 조금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 고양이들을 직접 데리고 와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방 검역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익숙할 것 같아서 그게 처음에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쉽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 미국 가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사실 준비 과정은 정말 뭐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거는 어려워요. 이건 준비 과정이 최소 3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광견병을 일으키는 사례는 보고가 되었는데 고양이가 광견병을 일으키는 사례는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더 검역이 쉽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아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국에서 미국 갈 때 강아지. 미국은 주마다 관련 법령이 조금씩 달라요. 미국 중에서도 괌이나 하와이 여기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괌이나 하와이는 별도,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메인랜드 기준이고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아지가 4개월령 이상이라면 4개월령 이하는 백신을 하지 않아도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4개월령 이상이라면 광견병 백신을 무조건 맞았어야 하고요.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없어도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마이크로칩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강검진 서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의사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검역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건강검진용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운받아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영문으로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걸 작성한 시점은 출국하는 날로부터 최대 1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가시거나 9일 전에 가시거나 10일 전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된 건강검진 서류를 받아오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동물들을 데리고 검역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역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검역소는 사실 인천공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국하시는 날 미리 전화는 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이제 운영 시간 확인해 보시고 출국하시는 날 그냥 비행기 탈 때 가서 이제 검역증을 받으면 되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한 부당 10,000원 정도면 서류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서류를 받으면 이제 에어라인으로 가서 서류 받았다 하고 동물들을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동물들을 기내로 보낼지 화물칸으로 보낼지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내로 보내는 거는 동물과 이동장 무게를 합쳐서 7kg 이하일 때만 기내로 갈 수가 있고요. 7kg 이상이라면 화물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7kg 이하라고 하더라도 한 마리까지만 기내로 승객 한 명당 한 마리까지만 기내로 탑승을 같이 할 수가 있고 화물칸으로는 승객 한 명당 2마리까지 화물칸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없죠. 그냥 가서 동물병원 가서 건강검진 서류만 최대 10일 전에 끊으시면 되고 똑같이 출국하는 날 건강검진 서류 가지고 검역소 방문하셔서 검역증 끊으면 고양이는 끝이에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개나 고양이 다 마찬가지예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광견병 예방 접종하고 나서 하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로칩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규격 15자리여야 되고요. 그리고 헬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건강검진 서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헬스 서티피케이트를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최대 10일 전에 동물병원 가서 발급받는데 이걸 가지고
또 검역소도 가야 되죠.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검진서를 USDA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거기서 이제 검역서를 발급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출국 3달 전부터 준비 시작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광견병 황체가 검사가 미국 이 넓은 나라에 이걸 진행하는 실험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캔사스 스테이트에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빠르면 3주, 느리면 2달 이렇게 걸리니까 되게 시간을 길게 잡고 검사를 미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이후 시점에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달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 만약에 내가 다시 한국으로 2년 이내에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광견병 예방접종과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한국에서 진행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훨씬 싸고 훨씬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체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내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칩도 한국에서 하시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플러스 항체가 검사도 한국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역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원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 해수 서티피케이트과 그리고 검역 USDA 검역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귀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규정이 있나요?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이 있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안정제나 진정제 투약이에요. 항공사들은 사실 안정제나 진정제 투약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한 진정이 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뭔가 응급처치도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하지 않지만 수의사 입장은 다르거든요. 이게 사람도 열 몇 시간 비행은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인데 강아지 고양이들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또 이 친구들은 캐리어 안에서 열 몇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한 성격이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병원을 들르셔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헬스 서티피케이트 받으러. 그때 담당 수의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담을 해서 조금 안전한 용량의 안정제나 진정제를 프리스크립션 받으시고, 그리고 비행 전에 반드시 한번 시험 투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걸 조금 먼저 시험을 해보시고 안전하다 싶으면 투약을 하고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많이 프리스크립션 하고 있는 약물은 가바펜틴이라는 약과 그리고 트라조돈이라는 약이에요. 가바펜틴은 고양이한테 많이 쓰고 있고, 가바펜틴 그리고 트라조돈 둘 다 강아지한테도 많이 투약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니까 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약물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과 미국,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검역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티켓팅 하셨으면은 바로 전화를 하셔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 한 대당 탈 수 있는 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반려동물과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